5주차 5주차 수사 5주차의 그 발표 1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퀀스는 데이터가 차례로 저장을 되는 그런 자료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스트링, 리스트, 튜플 이렇게 세 개가 다 포함이 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0개 이상의 객체들의 시퀀스로 0개가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빈 리스트, 엠티 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 원소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을 나타내는 레스트 네임즈 목록이 있는데 킴하고 리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가지 원소들을 적다가 다음 칸으로 넘기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뜨면서 이걸 마무리하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줄을 더 적다가 대괄호를 적고 이제 끝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name 에러가 뜨고 name A is not defined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 원소에 접근하기,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이 부분을 좀 보면 원소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로 조사한 것 중에 막 어펜드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펜드 가지고 이 리스트 안에다가 원소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서트 가지고 중간에다가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을. 그리고 리무브를 사용을 해서 항목을 삭제할 수 있고, 딜리트도 비슷하게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리턴을 해주고 원소 리턴을 해주고 나서 그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이 원소나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A 하면은 뭐 애플, 바나나에 뭐 망고 이런 거 A를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joi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fruits.join, 그러니까 fruits이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join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없애고 합칠 그 콤마를 넣고 .join fruits 순서대로 해야지 그 에러가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입 연산자 사용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리스트 X에 1, 2, 3을 이제 대입을 하고 Y에 4, 5, 6을 대입을 한 뒤에 이제 리스트 X에 이제 리스트 Y를 대입을 한 값을 보면 이제 값이 4, 5, 6이 나오는데, 이게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저 여기서부터 아닌가? 9번부터 요 네. 네, 다음은 리스트 복사하기인데요. 복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피랑 이제 리스트랑 이제 슬라이스가 있는데, 먼저 좀 카피를 알아보면 이제 4, 5, 6을 X가 카피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과 다른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4, 5, 6에 이제 X도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카피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객체의 4, 5, 6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0번째에 0을 대입을 하면 4가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리스트 병합하기인데요. 이제 익스텐드랑 이제 뭐 플러스랑 뭐 뿔런이 있는데, 다른 점은 이제 일단 헬로우에다가 이제 헬로우를 이제 리스트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러스로 더하면 이제 이 두 리스트가 합해진 방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뿔런도 이제 합해진 방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다른 게, 익스텐드 느낌표를 하게 되면 느낌표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어펜드인데, 이 어펜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합쳐지는 게 좀 다른 방식으로 되는데, 이 리스트가 하나의 원소가 돼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월드가 하나의 원소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라이스 항목 추출하기인데, 구조는 이제 시작점,
끝점, 스택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슬라이스로만 출력을 하게 되면 그 0부터 9까지 다 출력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0에서 10까지 이렇게 되면 0부터 10에서 1을 뺀 숫자까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여기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 부분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제 마이너스 2씩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제 시작 부분이 마이너스 2, 끝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소 정렬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르트에 뭐 다양한 이제 과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A, B, D, 뭐 M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리버스를 해주면 이제 아까는 이제 커지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렌이나 소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렌은 이제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 프루트를 하면 원소가 6개 있으니까 6이 나오게 되고요. 솔티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정렬된 복사본을 리턴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리스트를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렬된 값만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쓰던 게 1차원 배열인데,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어펜드로 이제 리스트를 이제 원소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원소가 이제 5, 6, 7, 8, 9, 10, 11, 12로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의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여러 개가 뭉쳐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dir 함수는 이제 여기 반환된 거 보시면 이제 뭐 팝이나 뭐 리무브, 뭐 클리어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떤 쓸 수 있는 함수들을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클리어를 보시면 이제 여기 일단 1, 2, 3이 클리어를 한 뒤에 이제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버스인데요. 이제 리스트에 있던 1, 2, 3이 3, 2,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풀 좀. 저걸로 킬까요? 너 걸로 좀 해줘. 네, 그리고 튜플을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랑 비슷하게 데이터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알 수 있고요. 스트링,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 튜플 이렇게 세 가지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튜플은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리스트와 대신 다른 점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는 불변의 자료 구조입니다. 즉 이제 수정이랑 첨삭이 불가능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플의 특징으로는 소괄호 없이 나열을 해도 가능한데, 무조건 그 원소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콤마를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콤마를 안 붙이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형태로 타입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튜플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제 원소에 콤마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소 개수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 1개가 넘어가면은 콤마 뒤에 다시 또 콤마를 안 붙여도 되는데, 붙여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무조건 1개일 때는 콤마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중복이 돼도 트루값 2개, 폴스값 2개가 돼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병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플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원소를 한 번에 여러 변수 할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변수 세 가지에 스튜던트라는 이 원소 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ST1, ST2, ST3를 다 출력했을 때 다 똑같은 스튜던트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FR1이 애플이고 FR2가 바나나고 FR3가 스트로베리, 이제 각 한 개씩 할당을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원소의 개수가 변수의 개수보다 많으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 쓰는 게 언패킹 연산자입니다. 이 언패킹 연산자는 이 언패킹 연산자가 붙은 변수에 있어서 그 여기 V1 같은 경우에는 1 하나만 할당이 되는데 나머지 2, 3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몰아서 가는 게 하나의 자료 구조로 처리되기 때문에 리스트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튜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랑 함수를 얘기할 건데요. 튜플이랑 리스트는 그 기본적인 상태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산자들을 튜플에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연산자로는 뭐 플러스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 튜플 안에 이런 객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len 함수는 그 튜플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알려주고요. 맥스랑 미니멈은 최대가 몇인지 아니면 최소가 몇인지 이걸 알려주고, 썸은 이제 서머리의 약자로 만약에 튜플에 13579가 다 들어있으면 이 모든 값을 합친 결과를 프린트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orted 함수는 이 튜플 안에 있는 값들을 정렬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변환해주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13579로 되어 있는 걸 sorted를 써서 리버스 true라는 값을 옆에 넣어주면, 여기 보시다시피 리버스 true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그럼 13579였던 튜플이 이제 프린트를 하면 975321로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튜플과 리스트의 차이점, 공통점을 볼 건데, 튜플은 이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함수와 메소드만 있어서 바뀌면 안 되는 값들, 만약에 막 개인정보나 뭐 어떤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값들을 저장해서 바뀌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 대신 튜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튜플이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실수로 이제 없애거나 뭐 수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튜플을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이제 튜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